안녕하세요. 돈 두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전 편에서 다뤘던 지방 국공립대학교 전액장학금 시행과 관련해서 그 2편으로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런 대학교들의 미래와 그리고 직업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이제 지방 국공립대학에서 내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전액장학금으로 공짜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죠.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학이 앞으로 이제 전액장학금으로 공짜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에 붙어있다는 이유로 명맥을 유지해왔던 대학들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돈의 논리로 인해서 공짜로 지방 국공립대학교 갈래? 아니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니? 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 지방 국공립대학은 공짜야, 돈 없이 갈 수 있어, 공부만 좀 적당히 하면 돼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사람들의 대학교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기준점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공짜로 가는 거고, 네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사립대학교로 간다. 근데 굳이 너가 비싼 돈을 내고 수도권 대학을 가야겠니? 아니면 차라리 비싼 돈을 똑같이 낼 거면 진짜 좋은 대학교를 가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더 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교 구조 조정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방 국공립대에 대해서 무료로 추진을 하게 되면요, 급격하게 수도권 대학들의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면서 통폐합이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람보다 AI가 더 일도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과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 국공립대가 또 공짜로 등록금을 뿌리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진학은 곧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한다, 두 가지의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치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끼어듭니다. 수능, 내신, 절대평가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이렇게 되면 학군지, 사교육비 더 훨씬 늘어나게 되고 집값도 폭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육비 자체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하는 별도의 고사, 별도의 시험들을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논술, 면접도 그냥 면접이 아닐 거예요. 역량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면접이라든가 심화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능 교육비의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고비용의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군지에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고요. 또 학군지의 인근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또 몰려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욱더 그 지역만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비싸게 돈 들여서 대학교를 나오는 게 AI 시대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또 궁극적인 또 질문이죠.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졸업증서, 그러니까 좀 갖기 힘든 것들에 대한 증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돌아가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토익 시험을 왜 봅니까? 그거 일상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성인 됐을 때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성적표, 점수를 부여하고 일종의 너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부여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학교 졸업장이 단순한 학력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치제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광 효과, 낙인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뭐 직장도 회사도 많이 안 뽑을 거 아니야. 그런 말도 좀 많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이제 더더욱 많이 안 뽑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시행된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더욱더 고비용 인력 구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더더욱 사람을 안 뽑고 AI 시스템을 돌리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을 돌려서 결과물들을 성과를 뽑아내려고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노조가 만들어질 테고 이러한 노조들은 노란봉투법에 힘을 받아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각종 대기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항을 겪게 될 것은 이미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란봉투법도 시대적 흐름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긴 촉진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은 뭐 정해져 있는 앞으로 미래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되었든 뭐 회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의 뭐 공채라든가 채용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학교 졸업장이 왜 필요하냐? 써먹지 못할 거, 그렇죠? 대학교 갈 때, 취업할 때 뭐 써먹으려고 좋은 회사 가려고 써먹으려고 대학교 졸업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사회, 현대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치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대학교 졸업장의 의미는 다르게 됩니다. AI 시대에 맞물리면서. 바로 그런 사치제, 화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면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입니다. 인정. 그쵸? 앞으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취업해가지고 조직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개별적으로 활동해서 사회생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인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뭐 장사를 하든 뭐 가게를 하든 그런 식으로 자영업이라 하죠. 일종의 자영업. 그쵸? 소규모 회사도 자영업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소셜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를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나의 사업을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뭐 셀프 PR, 자기 PR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곧 이런 사회에서는 조회수와 관심이 곧 돈이거든요. 재화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만 꼭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소규모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고 회사에서 뽑는 인원은 점점 줄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도 다 로봇가 대체하게 될 거고, 그쵸?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실 세계는 AI와 로봇가 대체를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 속에서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인정해 줄 만한 줄을 세워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냐면 바로 남들과 다른, 남들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일종의 사치제 영역 같은 것들이요. 그쵸? 공부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AI와 로봇가 상당수를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플랫폼 속에서 이런 가상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쵸? 이런 플랫폼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조금 더 점하려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겠죠. 누구나 다 공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넌 안 나왔어? 오, 이거죠. 그쵸?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